안녕하세요. 새 정부 출범하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식, 바로 정부 조직 개편이죠. 오늘은 이 중요한 변화의 핵심을 아주 깊이 있는 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대통령만 바뀌면 왜 항상 부처 이름을 바꾸고 막 합치고 또 나누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조직도 그림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새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하고 세상에 던지는 첫 번째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길잡이로 삼을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만든 특별 보고서인데요. 그냥 만든 게 아니고 2025년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아예 전담팀, 그러니까 TF팀까지 꾸려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믿고 봐도 되겠죠?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이 조직 개편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죠. 이른바 공용부처 문제. 또 미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은 어떤 모습일지, 사회 변화는 어떻게 담아낼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직 개편의 서막. 대체 이 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요, 이 개편 논의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됐더라고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왜 나섰냐면, 새 정부가 우리 이렇게 조직 바꿀 겁니다 했을 때 국회가 제대로 따져보고 또 지원도 해주려면 미리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TF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내놓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두 번째, 거대 부처 이야기. 아마 뉴스에서 공용부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경제부처, 그중에서도 핵심인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보고서가 이 문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과도한 권한 집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 그러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 심지어 국제금융까지 그냥 돈과 관련된 건 다 틀어주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아니 한 부처에 힘이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행 유지. 지금처럼 예산이랑 경제정책을 한 부처가 같이 해야 시너지도 나고 일관성도 있다는 주장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예산 기능은 따로 떼어내자. 권한이 너무 세니까 예산만 담당하는 예산처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힘을 좀 나누자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새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운영의 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래를 위한 조직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큰 도전들, 바로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후 문제부터 볼게요. 보고서가 지금 정부 구조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데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기후위기 막아야 합니다 하고 외치는데 정작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산업이나 에너지 담당 부처는 다른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식이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는 해법이 아주 명쾌합니다. 자, 생각의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기후위기 대응을 최종 목표, 그러니까 골대로 딱 정하고 에너지 정책은 그 골을 넣기 위한 전술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아예 기후에너지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 힘을 실어주자. 그래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바로 AI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가 뭔지 아세요? 바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목표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자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뒷받침할 정부 조직도 똑똑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첫째,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힘을 더 실어주자는 겁니다. 특히 AI 관련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는 거고요. 둘째는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연구개발팀 역할을 하고 다른 부처들은 그 기술을 각자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활용팀 역할을 맡는 거죠.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좀 돌려서요. 계속해서 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부 조직이 어떻게 따라가고 또 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이 문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정부 조직이 단순히 서류 작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기회균등, 공정, 평등, 안전 같은 가치들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큰 틀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여성가족부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보고서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간판을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고 그 역할을 새롭게 다듬자는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평등을 위한 기능은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고요. 둘째, 요즘 정말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모두 끌어안을 수 있도록 가족 지원 기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에만 집중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부처로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여러 부처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자는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개편을 어떻게 해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고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부서 이름 바꾸고 자리만 옮기는 식의 이삿짐 센터식 개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성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딱 제시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1단계, 먼저 우리가 이 개편으로 뭘 얻고 싶은가?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2단계, 그 목표에 맞춰서 뭐부터 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한꺼번에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부작용도 줄이고 개혁을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쟁점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거대 권력은 나누고 기후변화나 AI 같은 미래에는 대비하고 평등이나 공정 같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담아내고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성공적인 정부 조직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새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